나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택쥐책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택지책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25년도의 나의 그간의 연애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소년과 소녀 같아서 이 작은 싹 같은 마음이 상처 입을까 되게 조심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누군가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다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택지책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점차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는 좀 단단해졌을지는 몰라도 인연과 연애에 있어서는 내 마음은 아직 너무 여리고, 그래서 상처받기 쉽다라고 하는 택쥐책 카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26년도 나의 연애의 흐름, 연애 운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사람들이 내게 찾아올지에 대해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지천태 카드라는 이 굉장히 길한 카드가 조언의 마지막 자리에, 결론 자리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지천태라는 카드는 하늘과 땅이 화합이 된다, 그래서 큰 것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6년도에 나의 운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지금 들어오는 사람, 26년도에 나와 이루어지는 인연의 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와 평생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인연이 아닐까. 하늘과 땅이 합심을 이루어 만나게 해주는 그런 운명적인 상대가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카드, 택지체 카드를 처음에 뽑으셨듯이 택지체는 사람들이 또 모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나의 짝이 누군지 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택지체라는 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좀 좋은 사람과 또는 좋지 않은 사람 또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카드가 택지체 카드인데, 그래서 택지체 카드로 봤을 때는 내가 일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업무와 관련된 또는 동호회나 그런 쪽 모임과 관련된 그런 사람에서 나의 짝의 그런 부분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 우선은 한동안은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이 산천대축이라는 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대축이라는 카드는 마음이 내게 들어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잘 캐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축이라는 카드는 지금 내 상황, 내 현실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여기 독수리의 그림처럼 여기 독수리는 하트를 되게 멀리 보고 있죠. 그렇듯이 마음이 있더라도 '아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일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도 그렇고 나 또한 그렇고. 그래서 서로를 못 알아볼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래도 그 마음만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 같다라고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더 지나간다고 하면 뇌풍항이라는 카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뇌풍항이라고 하는 카드는 때가 맞는 남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하경에서 택사남 다음에 내풍왕이 들어와 있는데, 택사남이란 카드는 설레는 되게 풋풋한 그런 연애를 상징한다면, 내풍항 내풍왕 카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때가 맞는 인연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짝이 들어온다. 그런 카드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26 년도에 이런 운을 많이 활용하려면 내가 좀 평상시에 살고 있는 그런 좀 단조로운 삶을 패턴에서 좀 벗어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사람 관계가 또 많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그곳에서 누군가 나의 인연이 될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했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만나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만 한동안은 내가 나의 일, 그 또한 그의 일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26 년도 시기가 조금 지난 뒤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텐데 이것들을 좀 용기 내서 다가간다면 내풍함과 같은 그런 인연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천택리 카드는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지만 여기서는 부처님을 의미하고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서 그런 지혜, 참선, 그런 내 통찰, 그런 직관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게 느껴지는 어떠한 촉이다 느낌, 감각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왜 저 사람한테 뭔가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럴 때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소리를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천택리라고 하는 카드는 좀 '내 윗사람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만나게 되는 상대가 나보다 다소 나이가 있거나 또는 직장에서 나보다 선배인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다. 또는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나보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나보다 쪼끔 뭐 선배나 뭐 윗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누군가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카드로 봤을 때는 26 년도에 인연의 운은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연애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 연애들 다가오는 이 귀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당부의 말을 카드가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만나는 짝은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걱정까지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지천태의 카드. 그래서 꽃들이 서로를 보호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원해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는 귀한 인연과는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주역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화풍정이란 카드와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화풍정,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와의 인연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천태와 일맥상통하게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죠. 근데 내택귀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나보다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좀 어리신 분일 수 있고, 여자분이시라면 나보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연상의 남자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산화비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특성이 좀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쪼끔 뭐 서운하게 행동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처음엔 '안 맞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천태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 인연으로 봐서는 그 부분도 나에게 서운함을 전하지 않고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일 것 같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화비가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성향 또는 일을 하는 방식 또한 좀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 사다비 카드로 봤을 때는 좀 자유로움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자유로움 자체를 일적으로 풀어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걱정하는 게 뭐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과 뭐 자유롭게 노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을 핀다.' 뭐 그런 카드로 보긴 어렵고, 자기나 행동 반경 좀 생각과 마인드들이 좀 편하게 모든 것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 스포츠 또는 활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화풍정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와는 분명히 잘 맞는 인연의 짝임은 틀림이 없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내게 다가올 가능성이 많고, 이번에 들어오는 인연 자체는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인연보다는 시작은 다소 서로를 못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인연에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연과의 인연은 상당히 깊게 오래 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25 년도의 인연의 운 자체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시체라는 카드를 뽑았을 때 내가 다소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지나갔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줘서 이런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 주는 그런 순간들, 그런 운을 만나게 해준 게 아닐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6 년도에 들어오는 인연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여행을 가끔 가는 걸 좋아한다면 이 사람과 상당히 잘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카드로 봤을 때는 이번에 26 년도에 들어오는 인연은 상당히 나의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잼스톤 카드를 뽑아서 내게 필요한 기운과 에너지, 카드가 나한테 해 주는 이야기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이 나왔네요.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은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했었던 그런 보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자기가 이 원석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까지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사랑했었던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인데, 요즘 에메랄드 가치가 굉장히 귀해지고 그만큼 가격 또한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내게 해 주는 얘기는,
에메랄드의 의미는 재생, 치유, 회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메랄드가 나한테 해 주는 이야기는 "내년에는 좀 나를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이렇게 에메랄드를 지니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선물해 준다."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에메랄드와 여기 사파이어가 들어있는 요런 팔찌를 제작하게 됐었죠. 예전에 뭐 '이거를 팔아 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아직은 뭐 계획만 잡고 있고요. 여튼 에메랄드라는 이 원석이 내게 해 주는 이야기는 '나를 좀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했었던 그 보석의 의미처럼 영원한 사랑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테니 그 전까지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고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카드들이 의미를 해 주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혹시 신치림이라는 그룹을 아나요? 그 그룹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결성한 그런 밴드 중에 하나죠. 신치림의 너랑 왔던이라는 곡을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좀 이 곡을 들으면 추억을 좀 떠올리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었던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이 추억처럼 지나가는 그런 노랜데, 이 곡을 들으면서 올 겨울, 내년 초를 맞이해 보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과 이런 순간들을 다시금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올 겨울 25년도가 상당히 다사다난했을 한 해가 되었을 텐데, 왜냐하면 을사년이기 때문에 을사년 자체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일도 많이 일어나죠.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정말로 힘든 한 해가 됐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6년도의 해는 새롭게 뭔가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연들과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있는 지금 힘든 시기가 운들 사이에 지나가는 교운기, 어떻게 보면 계절로 봤을 때 환절기 같은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나를 위해서 잘 보살펴 주는, 다음 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행복한 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중택택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택택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카드의 의미 자체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꽃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껏 어떠한 인연에 대해서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나는 원래는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맑은 모습들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다림들이 나를 좀 지치게 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 않을까. 25년도를 얘기해 주는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26년도의 나의 연애운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이야기를 카드가 해 주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게 들어오는 26년도의 사람 자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도파민이 튈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사랑이 좀 지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 년도 나의 마음을 좀 단단히 부여잡고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정말로 끌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은 26년도에 들어오는 인연은 내가 말해 왔던 그런 이상형과 상당히 맞아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 산화비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산화비 카드는 그 빗자가 꾸밀 빗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나와 상당히 끌린다. 내게 상당히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카드 삼풍고 카드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살짝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삼풍고는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이 창밖에 있는 사랑의 하트 모양을 바라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내게 마음이 있어도 내가 상처받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있고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 그래서 걱정 근심을 내가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근심을 오히려 초반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끌리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나는 선뜻 다가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풍지관이라는 카드가 조언의 카드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풍지관은 바라만 보고 있다, 관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풍지관이라는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좀 다가가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풍지관 카드가 뭐 내가 뭐 공부나 학업이나 그런 운에 들어와 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운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연애와 만남의 운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조심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클 때 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러나 이 카드들이 의미하는 걸로 봐서는 앞에 있는 산화비, 서로가 정말 두근거림을 서로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되는 어떤 순간들, 어떠한 둘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가 많이 고심하고, 또는 내가 이 마음을 꺼내 놨을 때 '내가 상처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25 년도, 24 년도 그때 만났던 인연들이 참 이분들을,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을 힘들게 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그 마음을 열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용기를 낸다면 지수사와 같은 인연이 될 것 같다. 지수사의 사자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카드로 봤을 때는 그 함께 터지는 분수를 의미하죠. 사랑의 분수가 터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말 끌려서 도파민이 이렇게 반짝반짝 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때로는 그 사랑 자체가 힘들더라도, 저는 이런 순간들이 오면 내 것들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고 내게 설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람은 정말 인생에 꼽아도 몇 번 없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님과 상담을 해 보면 되게 오랜 세월 연애를 하지 않고 오래 지내다가 누군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렜다, 그렇지만 그 아픔 또한 좀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간들이 지나고 보면 뭐 추억이 되겠지만, 그 순간에 들어있는
나는 조금 행복하고 힘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다시금 물어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 때문에 그 사람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안 만나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나에게 있었던 가장 삶에서 소중했던 순간 중에 하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인연은 내게 엄청 큰 행복감과 충만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두려움이 나한테 존재하더라도 마음을 살포시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삶에 있어서 귀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한번 만나가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삼풍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 또한 살짝은 걱정이 되고 좀 이러한 삼풍고, 나의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 사랑에 대해 닫혀 있는 마음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주역 카드에게 내게 다가올 그 사람과 인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기제, 풍택중부. 자, 정말 좋은 카드들이 들어와 있고 마지막에 좀 어려운 카드, 택수곤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이 카드는 조언의 자리이기 때문에 택수곤은 내 마음을 닫고 있다. 또는 그 사람 또한 자기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은 여기 있는 수화기제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화기제라고 하는 거는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불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생해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의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은 서로에게 다쳤던 그런 마음들, 다쳐왔던, 상처 입었던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풍택중부라는 카드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풍택중부는, 이 카드는 소울메이트,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나와 정말로 잘 통하는 그런 인연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상상해 왔던, 그려왔던 그런 이상형의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수화기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랑은 좀 다른 결의 사람은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결이 서로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성격이 너무 급하고 빠른데 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좀 너무 느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연들이 좀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함께하는 부부나 그런 연인일 경우가 많죠. 서로 너무 이 부분이 같고 똑같하다 보면 이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런 다른 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부족한 점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수화 기재 카드가 들어와 있고, 풍탁 풍택중부라는 카드는 줄탁동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닭이 병아리가 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아리 또한 안에서
이렇게 그 껍데기를 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스승과 제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께 도움이 되는 그런 귀인 같은 존재가 들어와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카드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있는 택수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뒤에 있는 카드로 봤을 때는 그 사람 또한 상황적으로나 인연적으로 과거에 어떠한 힘듦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지 않을까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카드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인연이 들어와 있고, 뒤에 있는 아픔 또한 나와 좀 닮아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에 봤을 때는 '와 나랑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지? 연애 가치관이 비슷하지?' 그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아가다 보면 쪼금씩 다른 점이 들 텐데,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의 장점이구나.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점이자 장점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카드들로 봤을 때는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잼스톤 카드를 뽑아서 내게 필요한 기운과 에너지를, 보석들은 잼스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보석이 있으신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메랄드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에메랄드라는 카드는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했었던 그런 보석 중에 하나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또 이 카드의 의미 자체는 내게 재생과 회복,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메랄드는 좀 나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올해 26년도에 다가오는 해에서는 좀 그 해에 나를 좀 회복하고 치유하고 돌봐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에메랄드라는 카드의 의미처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런 보석 원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했었던 그런 채굴장, 원석을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장소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처 입기 쉽고 상처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회복해 주는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 팔찌도, 이건 제가 제작한 팔찌인데 여기 에메랄드 원석을 넣어 놨죠. 뒤쪽에는 사파이어고요. 그래서 저도 이 팔찌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의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나에게 그런 기운들, 그런 순간들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요즘도 꼭 끼고 있고, 저는 이 팔찌 같은 걸 제작할 때 꼭 절에 가서 기도를 108배 기도를 함께 드리고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 팔찌를 뭐 판매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러한 기운들이 지금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때 엄청 많이 들었던 신치림이라는 그룹의 너랑 왔던이라는 곡을 같이 듣고 싶네요. 신치림이라는 그룹은 윤종신 씨가 속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너랑 왔던이라는 곡은 듣다 보면
과거에 만났었던 그런 인연들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이러한 순간들을 또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또한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다가오는 26년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 순간들을 기대해 보면서 나를 위한 순간들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번 중수감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수감 카드를 뽑았다고 하면 중수감,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은 우울감과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나왔던 인연, 지금 현재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 26년도에 그런 인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면 또 길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어떤 인연들이 다가올지, 내게 들어오는 애정의 운, 연애의 운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도의 카드를 봤을 때는 이번에 들어오는 상대 자체는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뇌천대장이라는 카드를 뽑았을 때 뇌천대장은 대장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이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는 좀 저돌적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고 나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이나 생각이 좀 완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 사람과 만나고 대할 때 나와 조금 틀어지게 된다면 좀 서로가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26 년도는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풍레이기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풍레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그런 꽃비를 내려준다, 행복한 순간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카드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25년도가 내가 힘들었던 이유를 좀 만회할 만큼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주는, 풍래이게 순간들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고, 근데 그 사람과의 인연 자체는 중뇌진이라고 있어요. 중뇌진은, 이 카드는 번개가 두 개 들어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손을 맞대고 있고 되게 서로 간에 이런, 뭐가 통한다고 하죠? 하여튼 그 짜릿짜릿한 그런 것들이 좀 통하는 인연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꽤 만나보고 인연에 있어서 좀 익숙해져서 뭐 누군가와 손을 잡든 뭐 앉든 뭐 그런 것들이, 가벼운 스킨십이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진 않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소녀 시절의 순수함을 깨우쳐 줄 만큼 나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25 년도의 인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이 맞지 않거나 또는 함께 만났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그래서 내가 우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연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아 내가 무슨 연애야. 내가 만나긴 누굴 만나. 연애는 너무 힘들어서 안 할 테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저희처럼 점술가들 입장에서는 교운기로 보죠. 그래서 운이 바뀌는 그런 시기다. 어떻게 보면 계절에도 그런 환절기가 있듯이 환절기와 교운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고 우리를 위한 그런 보살핌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이 말해주는 거는 지금은 나의 운에 있어서 교운기의 시기를 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에 많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인연의 운은 바닥을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6 년도는 어떤 인연이 들어왔을지 저 또한 상당히 궁금했었던 3번 분인데 이 카드들로 봤을 때는 '아 지금 시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다 있구나.' 26 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로 어린 시절 만났던 누구와 인연처럼 나를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조언점의 카드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 카드는 천수송이라고 하는 카드죠. 천수송은 굉장히 강한 부딪힘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뇌천대장이라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굉장히 부딪힐 수 있다. 이 카드들은 항상 부딪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 마음이 좀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뜻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뭐 유하게 맞춰지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과 생각이 굉장히 완고할 수 있다. 그 점만 좀 '내가 감안하고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내게 좀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또 내가 좀 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나랑 생각이 다른데.'라고 했을 때 좀 그 사람이 자기가 좀 내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겉이 너무 강한 사람은 또 속이 그만큼 부드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할 때는 부딪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린아이를 좀 달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과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듯이 제가 봤을 때는 26 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인연의 짝은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좀 명확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하고 함께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럼 주역 타로에게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그와 나의 인연은 어떤 인연일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뇌천대장에서 제가 말을 했듯이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가 또 나왔네요. 나랑 성향과 생각 자체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천지비 카드가 들어와 있고, 여기 있는 중천건 카드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중천건은 어떻게 보면 양의 그런 그 효가 가득 들어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인 저돌적인, 아까 나왔던 뇌천대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만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면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 정확하게 끊어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에게 확신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천택리라고 하는 카드,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다소 내게 좀 어려운 사람일 수는 있다. 그리고 연상 또는 같은 직장에서의 나보다 윗선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꼰대 같은 그런 기질도 살짝은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기질도 살짝은 갖고 있어서 나를 답답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인 만큼 자기 사람, 자기 여자, 자기 남자를 상당히 살뜰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 밖에서 하는 행동과 겉모습은 강할지라도 안에 있어서 나에게 표현해 주는 그런 모습은 되게 부드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26 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게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큼 그것들에 대해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천지비 카드와 천수송 카드가 들어와 있는 만큼 서로가 부딪히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큰 싸움이라 해 가지고 뭐 다른 나쁜 게 아니라 서로 조금 자기와 고집과 고집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조금 그 상대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 내가 서운한 점, 내가 바라는 점을 표현할 때는 좀 완곡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렇게 표현하면 서로가 잘 맞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멋있고 자기 삶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연의 분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저는 카드가 이야기를 해 준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러면 잼스톤 카드는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는지, 이 카드는 내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보석 원석이 나왔네요. 사파이어라고 하는 카드는 영국 왕실에서 가장 사랑했던 보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왕세자가 왕세자비한테 사파이어 그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은 왕세자가 왕세자비한테 주는 의미 자체는, 왕세자비가 된다면 여러 군데에서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좀 보호해 주고 싶고 지켜 주고 싶고, 또 사파이어의 의미 자체는 영원한 충실, 충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당신에게 약속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기는, 다가오는 26 년도의 시기는 나를 위한, 나를 좀 보호해 주고 아껴 주는 그런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사파이어라는 보석은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보석인 만큼 그런 보석의 의미처럼 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좀 선물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5 분, 10분 정도 가져보는 명상도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고, 이런 의미 때문에 저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그 만들었던 팔찌인데, 이 사파이어를 여기 하나 넣고 뒤에는 에메랄드를 넣었죠. 그래서 이 원석을 만들 때, 이 팔찌를 만들 때 저는 절에 가서 108배 기도를 드리고 이 팔찌를 만들곤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보면 이 팔찌를 항상 끼게 되고 이 팔찌가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후에 이 팔찌를 뭐 판매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사파이어가 해주는 이야기는 나를 좀 더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런 순간들을 찾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3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중수감이라는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많이 힘겨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안도감을 주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오늘은 신치림이라는 그룹의 너랑 왔던이라는 곡을 듣고 싶은데, 신치림이라는 그룹은 윤종신 씨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이죠. 거기서 너랑 왔던 곡은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즐겨 들었던 노랜데, 이 곡을 다시 들어보면 지나갔던 그런 행복했었던 연인과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나와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과의 그런 순간들을 기대해 보기도 하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오늘은 함께 듣고 싶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너무 큰 행복감보다는 삶에서 작은 순간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행복의 순간들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화천대유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카드를 뽑으셨다고 하면 26년도에 들어오는 인연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화천대유라고 하면 우리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같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카드는 64장의 주역 카드 중에 가장 길한 카드들 중에 하나의 궤죠. 그래서 이 주역 타로에서는 화천대유괴가 들어왔을 때는 운명의 상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26년도는 어떻게 보면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의 상대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인연과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갈지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카드가 술의 둔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카드가 술의 둔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 지금의 상황, 과거부터 다가오고 다가왔었던 지금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술의 둔이 들어왔을 때는 이 둔괴 자체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사난괴 중에 하나인 괴입니다. 그런데 사난괴 중에 가장 의미가 괜찮은 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술에 두는 숫자에 그 물을 의미하는 숫자 아래에 그 래자 움직임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깨어나기 전의 상태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기 전인 그런 어려움의 상태다라고 하는 카드, 술의 둔께가 나와 있기 때문에 25 년도는 좀 내가 바래왔던 인연들, 연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카드는 술의 둔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움직임을 뚫고 나가면 내가 바래왔던 그런 상대와의 인연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술에 돋는 주역에서 보면 첫 번째는 중천권, 두 번째는 중지권, 세 번째가 술의 돈이라는 카드인데 첫 번째 카드는 중천권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징하고 두 번째 카드는 중지권이라서 어머니를 상징하고 세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 태아가 생겨나게 된다. 새 생명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술의 둔께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술의 둔은 수 물 안에 움직임이 들어 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배 안에 그런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묘사한 그런 괴라고도 보는데 그렇기에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깨어나지 않아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뇌둔계 자체가 올라간다면 세상 밖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의 카드들로 봤을 때는 아직 '나의 제대로 된 인연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준다라고 저는 말을 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가까운 시기에는 화풍정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나는 안에서 갇혀 있는 새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 운명처럼 나는 지금 나의 세상 밖에 못 보고 다른 세상을 못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줄 거다. 나의 운명의 상대가 내 안에 갇혀 있는 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좀 꺼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카드가 두 번째 화풍정 카드에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 화풍정이라는 카드는 정족지세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달린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소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화풍정, 소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인연,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카드들로 봐서는 지금 이 시기 어려움의 좀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화천대유 뒤에 있는 화풍정 카드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들어온다. 그런 운명의 상대가 반드시 26 년도에는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조언을 해 주는 카드를 보자면 태풍대과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죠. 태풍대과는 여기 있는 카드는 그 바위 사이에 하트 모양이 껴 있어서 되게 마음을 어떻게 보면 꺼내 놓을 수 없는 그런 힘듦을 상징하죠. 태풍대과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택자가 연못을 상징하고 풍자가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연못 아래에 나무가 갇혀 있다. 그래서 내게 버거움을 상징하죠. 지금까지 만났던 인연들, 사람들은 내게 너무 힘듦을 많이 줬던 그런 인연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상당히 버겁고 힘겨운 상태인데 그런 버거움을 좀 드러내 주면 좋겠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여기 들어와 있는 택천쾌, 결단할 쾌자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6 년도에 내게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나와 잘 맞는 운명의 상대가 들어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내가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순간들을 다 털어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벗어나는 게 지금 들어오는 인연들과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들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나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나와 그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또한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26년도에 들어오는 인연은 나에게는 운명 같은 그런 상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상대가 들어온다라고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레둔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지금의 순간을 교훈기로 보내면 좋겠다. 교훈기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운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있어서 환절기처럼 운이 그런 바뀌는 순간에는 상당히 더 내 몸이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우리가 환절기 때 더 몸을 조심해야 되고 감기 걸리기도 쉽고, 그렇듯이 이런 교훈기의 시기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인연에 있어서 많은 상처와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요 운만 지나간다면 정말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행복한 상대가 올 것 같다라고 카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주역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에 대해서 꿈과 포부가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존경할 점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과 이상이 어떻게 보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축의 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들어와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성공적인 좋은 입지를 다질 수도 있고, 그것들을 많이 이뤘을 수도 있고 거의 다 이뤄가는 사람일 가능성일 경우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꿈, 포부가 상당히 큰 좀 원대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이 사람 또한 산수몽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녀처럼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먼저 다가오거나 그러기에는 살짝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운의 시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 택화역이라는 시기를 겪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는 자기 일,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했다면, 지금의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어 가서 26년도에는 애정에 대한 생각, 뭔가 가정,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리기에 이렇게 26년도에는 나와 인연이 닿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가끔은 내 앞에서는 때론 소녀같이 소년처럼 순수한 모습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밖에서 하는 일이나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지 않을까.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다가오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나처럼 운이 변하는 시기, 생각들이 많이 변하는 시기를 겪었던 그런 분이고 겪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나와 생각들이 잘 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은 되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26년도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대해서 너무나 열정과 열의가 가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또한 지금 운의 시기가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의 인연에 있어서 마음의 문이 과거보다는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6년도에 다가오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존경할 점도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소년과 소녀의 만남처럼 순수하게 설렘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26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의 운명의 상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 두려움을 조금은 벗어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잼스톤 카드에게 내게 필요한 기운과 에너지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가 오늘 되게 자주 나오네요. 자, 에메랄드라고 하는 그런 보석의 의미 자체는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했었던 그런 보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개인 광산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랑했었던 보석인데, 그래서 에메랄드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생, 치유,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메랄드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다 주고 내 영원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보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에메랄드의 가격 자체, 가치 자체가 너무 올라가서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는 보석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는 나를 위해 재생, 치유, 회복을 위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내가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순간들을 나한테 선물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 또한 이번 11월, 12월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1월에는 좀 가족들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 않고 나를 위한 순간을 보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는 정말로 나를 위한 그런 순간들, 나를 회복하는 순간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런 의미 때문인지 저는 얼마 전에 제작했던 제 액세서리 이 팔찌에 에메랄드를 넣었었죠. 그리고 뒤에는 사파이어를 넣었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원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차고 있을 때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좋은 생각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원석 팔찌를 만들 때 항상 절에 가서 108배 기도를 올리고 제가 착용하고 다니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팔찌를 뭐 판매하거나 나눌 기회가 온다면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순간들,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과거에 가장 즐겨 들었었던 곡 중에 하나인 신치림이라는 그룹의 너랑 왔던이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네요. 신치림이라는 그룹은 윤종신 씨가 속해 있는 그룹인데, 이 너랑 왔던이라는 곡은 함께 과거의 인연과 어딘가를 함께 다녀왔었던 그 추억을 노래하는 그런 곡인데, 저도 이 곡을 들으면 과거에 저의 행복했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그런 행복의 순간들을 기대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내게 귀한 인연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인연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신치림의 너랑 왔던이라는 곡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리딩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너무 큰 행복의 순간을 기대하는 것보다 작은 행복의 순간들, 내가 놓쳐왔던 그런 귀한 순간들을 한번 발견해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 다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